실업급여가 작년에 말입니다. 무려 8조 원이 넘게 지급이 됐다고 해요. 그 전년에 비해서 그 전년에는 2018년이잖아요. 5조 원이었어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25.4%나 늘었어요. 25.4%. 실업이 그만큼 지금 심각하다는 거예요. 13일 기준으로 봐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작년에 지급한 실업급여 지급액은요 8조 913억 원이었습니다. 2018년에는요 6조 4,549억 원이었고요. 무려 25.4%가 늘어났어요. 엄청나죠?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을까? 뭐 기본적으로는요 실업자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라고 자꾸 정부는 경기가 좋다 하지만 실업자가 엄청 늘어난 겁니다. 물론 정부가 실업급여 지원을 좀 늘린, 좀이 아니라 대폭 늘린 것도 물론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경기가 악화돼서 실업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작년에 실업급여 탄 사람이 144만 명이에요. 전년 132만 명보다가 9%나 늘었습니다. 9%나. 엄청 늘었죠. 예년에 120만 명 수준이라고 하면 보통 120만 명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144만 명까지 늘었으니까 엄청나게 늘은 거죠. 1착은요. 정부가 뭐라고 하든 제1착은 고용시장이 악화된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2018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22개월 동안 6개월을 제외하고는 다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연령별로도 보면 30, 40대가 많았고요. 또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으로 내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1% 이렇게 확 늘어나는 바람에 그에 대한 일자리가 줄었다는 것도 기정의 사실입니다.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요.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1% 30% 가까이 늘어났다는 것은요. 중소기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시간급이 올랐다고 해서 그 시간급만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기본급도 오르고 시간의 수당도 오르고 다 오릅니다. 다. 이게 시간급이 오르면요. 이게 눈덩이처럼 오르는 게 불어납니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요. 물류비용도 오르죠. 원자재 비용, 부자재 비용 다 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은요. 뭔가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혁신을 제조업에서 하기란 진짜 어렵습니다. 왜냐고요? 원청과 하청 관계에 있는 제조업은 지금 수출이 어려우니까 계속 납품 단가를 떨어뜨리라 이렇게만 이야기할 뿐이지 여기에 원청업체가 납품 단가를 올려줄 리가 만무하거든요. 그러니까 하청업체는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 중소기업을 하는 하청업체는 공장 부지 팔고 사람 조정하고 인력 내보내는 거죠. 그래도 안 되면요. 주요 기계도 내다 판다고 이야기해요. 주요 기계도. 그러면 주요 기계 누가 사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베트남, 인도네시아. 국내에서는 안 사간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이미 중소기업의 한계에 부딪힌 거죠. 더 이상 한국에서는 중소제조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중소기업 사장님들 사이에는 이미 한처럼 맺혀 있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또한 실업급여가 늘은 거 세 번째는요. 혜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혜택이라는 것은 실업급여를 더 늘린 거죠. 실제로 보면요.
작년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였거든요. 이거 60%로 조정했습니다. 지급기간도 240일에서 270일로 늘렸습니다. 최대 지급 한도도 1,584만에서 1,782만 원까지 늘렸어요. 이렇게 늘리니까 부작용도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예, 실제 부작용도 많이 나타나요. 어떤 부작용이냐고요? 6개월 일하고, 그죠? 또 6개월 실업급여 타먹고, 또 6개월 일하고 6개월 실업급여 타먹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의 근간인 근면성실이라는 게 어디 가버리고요. 이제는 놀고 먹는다 하는 이야기가 들을 정도로 그냥 실업급여 타면서 먹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해 12월에 보면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9만 6천 명이었습니다. 2018년보다가 15.7%가 늘어났어요. 15.7%. 작년 9월부터죠. 7만 1,000명이었던 것이 10월에 8만 3천 명, 11월에 8만 6천 명,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뭐 그렇게 이야기해 정부는요. 아니 고용보험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에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내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가 실제로 고용보험을 가입시킨 그런 경우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어서 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이 일어났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자가 늘어났다, 이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경기가 안 좋아서 실업자가 된 사람이 많다, 이게 기본적인 분석이에요. 이게 보면요, 점점 실업급여라는 게 재취업을 돕는다 하는 차원에서 실업급여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아져도 문제가 생기는 게 일 안 합니다. 근로의욕이 뚝 떨어지고 여기에는 뭐 놀고 먹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제 근로의욕, 일할 의욕이 그만큼 떨어지는 게 부작용이에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재정은 또 얼마나 많이 투입돼요. 아마 재정 투입되는 게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기금이 고갈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점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보면요, 예산으로 잡았던 액수가 7조 1,828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실업급여 신청이 엄청나게 늘었잖아요. 작년 9월부터 7만에서 작년 12월에 가니까 9만까지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8월에 추가 경정 예산을 투입했죠. 3,714억 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추가 편성했는데도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9월 11월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7,899억 원의 예비비를 돌려서 실업급여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고갈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사실 고용보험기금은요,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년 연속 흑자였습니다. 이 흑자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했죠. 2,750억 원의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 그러면요, 2024년이에요. 앞으로 4년 후입니다. 4년 후에 가면 기금은 고갈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고갈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금 고갈되기 전에 고용보험 요율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도 올렸습니다. 작년 10월에 고용보험 요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나 올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보험 요율은 근로자도 0.6% 부담을 하게 되고요. 0.8% 부담하게 되네요. 그죠?
그러면 기업도 0.8% 부담하게 되고요. 양쪽이 다 부담하게 되죠. 문제는 이게 또 중소기업 아니에요. 대기업도 있지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요. 지금 자영업자를 넘어서 중소기업까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최저임금 올라 주 52시간제 도입돼 여기에다가 최고세율 22에서 25% 올려 또 세제 혜택 그만큼 줄여 여기에다가 4대 보험 특히 여기도 보면 고용보험에 대한 요율을 지금 0.3%포인트 올렸잖아요. 그러면 부담되는 게 지금 0.65%에서 0.15%포인트 더 부담이 더 늘어난 거예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게 고용보험만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4대 보험 다 늘어난다고 쳐보세요. 실제로 4대 보험은 다 늘어나고 있고요. 그러면 뭐 최저임금이 올라서 4대 보험이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또 요율을 올려서 실제 4대 보험이 또 늘어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기업은 점점 어렵지 않을까. 어려움에 봉착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참 대한민국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언제나 다시 들을 수 있을란지 아니 다시 못 들을란지 그런 생각을 하면 참 가슴이 아프네요.